안녕하세요. 오늘은 어깨와 등 그리고 가슴 운동을 할 거예요. 매번 그렇듯 좋은 준비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운동을 위해서 작은 수건과 덤벨 몇 개 혹은 친구들 몇 명은 장난이고 물 한 병 정도는 준비해 주세요. 제일 먼저 푸시백 푸시업입니다. 일반적인 푸시업 자세를 취하되 다리를 조금 더 넓게 벌려주세요. 복근과 흉근, 삼두근 그리고 삼각근이 자극될 거예요. 이제 천천히 내려가세요. 여기서 바로 올라오지 않고 발목 쪽으로 몸을 내려주세요. 미는 힘을 기르고 코어 근육을 활성화할 수 있어요. 이 운동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내려갔다가 미는 동작까지 천천히 진행하세요. 45초 동안 이 운동을 진행하세요. 그리고 15초 휴식입니다. 그나저나 24시간 동안 제일 많이 한 푸시업 세계 신기록은 46,001개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깰 수 있을까요? 전 못해요. 해보려고도 안 할 겁니다. 자, 더 넓어지려면 근육량을 많이 늘려야 해요. 엄격한 식단 관리는 물론이고 피자와 콜라를 포기해야 한다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전혀 필요치 않다고 한다면요,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식단 관리 없이도 근육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운동입니다. 파이크 푸시업. 아래를 향한 강아지 자세라고 하죠. 어깨는 손 바로 위에 위치한 채 푸시업을 합니다. 발꿈치가 몸 측면 안쪽으로 구부러지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야 운동의 최대 효율을 뽑을 수 있어요. 신체적 활동은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을 늘려요. 더 행복해지고 생산적으로 변할 거예요. 게다가 기억력과 배움에 도움되는 세포도 더 잘 늘어나요. 그래서 말인데, 이 운동을 할 땐 머리를 조심하세요. 이마가 바닥에 살짝 닿을 정도로만 내려가세요. 얼굴에 멍이 들지 않게요. 이번 운동은 슈퍼맨입니다. 동네를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닥에 엎드리세요. 양팔을 앞으로 벌려서 알파벳 Y자를 만드세요. 둔근과 아래 등 근육에 힘을 준 채 발을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천천히 원래의 자세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망토에 온몸이 감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이제 하이 플랭크 자세를 취해주세요. 손은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세요. 왼쪽 팔을 팔꿈치 쪽으로 당기고 오른쪽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팔꿈치가 바 자세가 되면 왼손 바닥을 바닥에 두고 미세요. 오른손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제 다시 바닥에 엎드리세요. 발을 앞으로 뻗고 다리를 위로 살짝 들어주세요. 등 근육에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 이제 발을 움직여 제일 큰 원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가세요. 다음 운동을 위해서 가벼운 덤벨을 들어주세요. 덤벨이 없다면 물병으로도 할 수 있어요. 플랭크 자세를 취하지만 다리를 더 넓게 벌리세요. 균형을 잘 잡아야 해요. 이제 물병을 오른손으로 든 채 몸 옆으로 들어 올리세요. 그 상태로 몇 초간 버텨주세요. 힘들지만 효과적입니다. 속도를 조절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초보자라면 무거운 덤벨이나 물병을 사용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냥 하세요. 일주일 동안 해서 자신감이 붙으면 그때 웨이트를 더 해보세요. 이제 다시 본 자세로 돌아가서 이번엔 왼손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세요. 플랭크 자세로 돌아가세요. 먼저 팔을 어깨 아래로 내리고 몸을 최대한 앞으로 숙이세요. 근육의 긴장감을 느끼세요. 한계에 도달하면 멈추세요. 45초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해야 해요. 그나저나 플랭크 세계 신기록은 무려 8시간이 넘어요. 뉴욕에서 암스테르담까지 비행하는 시간에 맞먹어요. 비행기가 아니라 바닥에서 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다음 운동을 위해선 작은 수건이 필요해요. 바닥에 눕고 팔을 앞으로 뻗으세요. 수건을 양손으로 잡고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벌리세요. 수건을 최대한 세게 늘려 잡아당기세요. 최고의 효율을 위해선 다리를 살짝 드는 것도 좋아요. 복근과 등 근육이 자극이 될 거예요. 손에 힘이 강하게 들어가 있을 때 수건은 가슴 쪽으로 잡아당기세요. 그리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세요. 이 운동은 근육 운동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세요. 다리는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손바닥을 위로 올린 채 손을 옆에 두세요. 아니요, 그 위가 아니라 네, 맞아요.
이제 팔꿈치를 움직여 상체를 들고 등 근육에 자극을 주세요. 수건을 팔꿈치 밑에 받치면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축하합니다. 이게 다예요.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이제 몇 가지 일반적인 팁을 드리죠. 규율이 성공적인 훈련의 핵심이에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3-4번이면 원하는 체형을 가질 수 있어요. 아까 약속한 대로 근육량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운동할 때 근육의 원리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운동을 하면 근육 조직이 약간 손상됩니다. 겁먹지 마세요. 그게 운동의 목적이니까요. 몸이 손상을 감지하면 회복을 빠르게 하기 시작해요. 새 단백질 섬유와 오래된 단백질 섬유끼리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근육이 강해지고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더 커지려면 특정 수준의 단백질을 유지해야만 해요. 근육 속에서 단백질이 분해되는 속도보다 더 높아야 하죠. 이 시점에서 식단 조절이 필요해요. 간단히 말해 단백질을 더 섭취하면 이것이 근육으로 변합니다. 물론 운동을 한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근육량에도 한계가 있어요. 바로 유전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한계에 도달하면 근육이 생기지 않고 그냥 살이 찌기 시작할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사람에겐 단백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인 남성의 하루 평균 단백질 권고량은 55.5g이고 여성은 45g입니다.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더 이상 맛있는 음식을 안 먹으면서 참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예를 들어 일반 아침 식사를 보면 계란, 토스트 그리고 인정하자고요. 베이컨 한 조각도 먹죠. 일반적인 계란 하나에는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토스트 한 조각에는 13g이 있고요. 그리고 베이컨 한 조각에는 무려 37g의 단백질이 있어요. 여기에 점심, 저녁 그리고 중간에 먹는 가벼운 간식까지 하면 이미 근육으로 변환하기에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먹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스포츠 단백질 영양 섭취는 체형을 관리하는 데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이제 알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은 필요해요. 남성의 단백질 권고량인 55.5g을 2배 초과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게다가 살이 찌기 시작할 거예요. 우린 지방이 아니라 근육으로 넓어지려는 거잖아요. 고기를 산더미처럼 섭취하며 단백질을 몸에 채우는 수많은 헬스장 죽돌이들은 채식으로는 원하는 근육량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두부, 콩, 두유, 그 외의 다른 채식을 통해 근육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일반식을 유지하는 게 최고입니다. 피자만 먹는 사람의 경우가 아니라면요. 탄수화물도 드세요. 감자와 밥, 파스타, 빵 그리고 다른 음식에도 들어있어요. 물론 여러분 총 식단의 3% 비중만 차지해야 해요. 조금만 매 식단에 추가하세요. 과일과 채소도 잊지 마세요. 신선하거나 냉동 심지어 깡통에 든 식품도 괜찮아요. 매 끼니마다 80g의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필요한 섬유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거기엔 비타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운동은 초보자에게 안성맞춤인 28일 프로그램입니다. 더 자신감이 생기고 스스로 실험해보고 싶다면 직접 동작을 더 어렵게 해보세요. 푸시업을 할 때 웨이트를 추가하거나 매 동작을 할 때 더 빠르게 해보세요. 일주일 안에 운동한 효과가 드러날 거예요.